안녕하세요. 국립특수교육원 진로직업교육팀 이상로 교육연구사입니다. 이번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지원 성과 발표회는 올 한 해 동안 교육부와 국립특수교육원이 추진한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관련 정책 및 사업 성과 등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한 자리입니다. 아울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유관기관의 관련 사업도 함께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설문조사 안내입니다. 국립특수교육원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현장지원 사업 활용성과 설문입니다. 우리원 홈페이지에 안내한 URL 주소로 접속하셔서 꼭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지원 성과 발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부 장애학생 진로평생교육팀의 김선희 연구사입니다. 교육부는 장애학생의 진로 탐색 기회와 일자리 참여 기회를 넓히고자 19년도에 장애학생 진로 직업교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포용적 교육을 통한 장애학생의 꿈 실현이라는 비전과 미래생활 역량 강화, 개인의 진로 희망에 따른 사회 참여 기회 확대라는 목표로 4개의 과제로 20년부터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 과제별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진로직업 집중학년제 운영교는 15교, 그리고 맞춤형 직업탐색 프로그램은 40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대면 상황에서도 활용 가능한 진로탐색 콘텐츠 13종과 진로체험 꾸러미 7종을 개발하여 보급하였으며 장애학생 적합직종과 관련된 진로탐색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 보급할 계획입니다. 특수학교 자유학년제도 올해 115교, 그리고 특수학교 직업교육 중점학교도 43교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산업체 도제 교육형 현장실습 운영교는 신규 8곳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장실습 운영 규정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를 수행하였고 현장 의견을 수렴한 후 21년에 고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산업안전, 노동인권 등 현장실습 참여 역량을 지원하기 위해서 학생용 교육 자료를 개발하였으며 현장 중심 맞춤형 일자리 사업도 26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2학기부터 현장 실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로 진학 3당 부전공 자격을 갖춘 특수교사를 특수학교 126교에 신규 배치하여 장애학생 진로 설계를 지원하고 있으며 현장 실습 지원을 위해 취업 지원관을 특수학교 등에 30명 배치하였고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과 직업재활시설협회 등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진로체험처 341곳을 신규 확보하여 진로 탐색 기회를 확대하였으며 장애학생 진로 취업 원스톱을 지원하기 위해 범부처 장애학생 취업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17개 시도교육청과 학교 20교를 대상으로 현장 실습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관계부처 담당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워크숍, 컨퍼런스 후원 등을 추진하였으며 현장 중심 맞춤형 일자리 사업, 현장 컨설팅 등 5회 이상 실시하였고 찾아가는 학부모 정책 설명회를 2회 진행하였으며 진로직업 정책 자료집을 제작하여 12월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 괄목할 만한 성과로는 범부처 장애학생 진로 취업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 것입니다. 각 부처에서 장애학생 진로 취업 지원 서비스가 분절적으로 수행되고 있어 교사, 학부모, 또 학생 등이 진로 및 일자리를 직접 찾아야 하는 불편과 중복 지원 등으로 행정력 낭비와 사회적 비용이 크게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추진 과정을 보면 중앙상설협의체를 통해서 개발 계획을 점검하였고 진로 취업 지원 서비스 화면 설계를 위해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관계부처 실무 담당자 협의회와 또 교사,
부모 단체의 의견을 거쳐서 나이스 진로 취업 지원 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이후 교육부 시스템과 공단 및 개발원 등 정부 행정망을 연결한 후 12월 시범 운영을 실시할 계획이고,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면 내년 3월부터 교육 현장에서 활용하게 됩니다. 이 시스템은 고1부터 전공과 학생까지 활용하게 되며, 나이스 시스템에서 장애 학생 상담, 직업평가, 직업훈련, 취업지원 서비스를 선택하여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시스템으로 전송하면 공단에서 서비스 상황에 맞게 공단 및 개발원 사업과 매칭하여 교육부 나이스 시스템으로 서비스 매칭 결과를 전송하는 형태로 진행되며, 진로 취업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이 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장애 학생 진로 취업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고, 진로 직업 이력 관리가 가능하며, 졸업 후에도 공단 및 개발원에서 취업 알선 등 사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스템 개발 수행 기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애학생 진로 취업 지원 서비스 시스템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강연정 차장입니다. 지금부터 나이스 시스템의 신규 구축된 장애학생 진로 취업 지원 서비스 사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각 학교별 여건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담임교사, 진로 전담교사, 취업 담당관 등이 본 프로그램의 사용 담당자가 됩니다. 장애학생 진로 취업 지원 서비스의 이용을 위해서 나이스 메인 화면에서 장애학생 진로 취업 메뉴를 선택합니다. 좌측 업무 메뉴에서 장애학생 진로 취업의 지원 신청 관리 메뉴를 선택합니다. 서비스 신청을 위해서는 대상 학생 등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지원 신청 관리 메뉴에서 학생 찾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진로 취업 지원 대상 학생 찾기 팝업에서 조회 조건을 입력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학생 명부가 조회됩니다. 조회된 학생 명부에서 체크박스를 선택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진로 취업 지원 대상 학생이 등록됩니다. 대상 학생 등록이 완료되었다면 닫기 버튼을 클릭하여 팝업을 종료합니다. 지원 신청 관리 메뉴의 좌측에서 신청서를 등록할 학생을 클릭 후 신청서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개인정보 활용 동의에 대한 설명입니다. 매 학년 초 학교에서는 학부모님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와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아 보관합니다. 학부모 동의 후 시스템에서 신청서 최초 작성 시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와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모두 선택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동일한 학생이 서비스를 추가 신청할 경우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에 대해서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개인정보 활용 동의가 완료되면 진로 취업 지원 신청서 등록 팝업이 조회됩니다. 진로 취업 지원 신청서 등록 팝업에는 기본 정보, 신청 정보, 이력 정보, 수행 능력의 4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최초 신청서 작성 시에는 4가지 항목 모두 저장하셔야 합니다. 이후부터는 기본 정보, 이력 정보, 수행 능력은 기존에 작성된 내용이 조회되므로 변경된 내용만 수정하시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다만 신청 정보는 서비스 신청 시마다 현행화하여 신규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먼저 기본 정보 탭의 작성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 정보 탭의 학년, 반, 번호, 성명, 성별, 학생 주소는 나이스 학적 정보에 등록된 자료가 자동으로 조회되므로 확인 후 특수교육법 장애 유형을 선택합니다.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 유형은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등록된 자료가 전송되어 누적 관리되므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다만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등록 장애인 조회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입력이 필요합니다.
기타 보호자 정보를 입력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신청정보 탭으로 이동합니다. 신청정보 탭은 신청서 작성 시마다 현행화하여 재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정보 탭의 작성자 성명, 작성자 관계, 작성자 연락처와 희망지원 필수 항목은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희망지원 사업은 지원 사업 설명 버튼을 클릭하여 공단 및 개발원 사업에 대한 내용을 조회 후 필요시 선택 입력합니다. 희망 직종과 희망 지역은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입력이 가능하며 그 외 고용 형태와 필요한 지원 등의 필요 정보를 선택 입력하여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이력정보 탭에서는 학생의 자격증, 직업평가, 현장 실습에 대한 이력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력정보 추가를 위해서는 추가 버튼을 클릭 후 항목 입력하여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등록된 이력 정보를 삭제하기 위해서는 목록의 체크박스를 선택 후 삭제 버튼을 클릭합니다. 단, 직업평가와 현장 실습 이력의 경우 등록기간이 공단으로 표시된 자료는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이력 정보 작성 시 작성 예시 보기 팝업을 조회하면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조회됩니다. 수행 능력 탭은 각 항목별 척도와 세부 의견으로 구분되며 척도의 경우 5점 척도 중 선택하여 필수 입력해야 하고 세부 의견은 필요시 입력합니다. 다만 학생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강점 중심으로 세부 의견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행 능력 이외의 학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해당 학생에 대한 종합소견을 작성한 후 저장합니다. 수행 능력 탭에서 작성된 내역은 기본 정보, 이력 정보와 함께 누적 관리되어집니다. 진로 취업 지원 신청서의 모든 항목의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닫기 버튼을 클릭하여 지원 신청 관리 메뉴로 이동합니다. 다음은 진로 취업 지원 신청서 전송에 대한 설명입니다. 작성 완료된 진로 취업 지원 신청서를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으로 전송하기 위해서는 지원 신청 관리 메뉴에서 전송하고자 하는 대상 학생의 신청 내역 체크박스를 선택한 후 전송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때 신청 상태가 작성 중이거나 전송 실패인 자료만 전송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지원 신청 현황 메뉴입니다. 지원 신청 현황에서는 작성된 진로 취업 지원 신청서 전체를 조회하거나 신청 상태가 작성 중이거나 전송 실패인 자료를 선택하여 장애인 고용공단으로 일괄 전송이 가능합니다. 조회 조건을 입력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조회된 목록에서 신청 순번을 클릭하면 작성된 진로 취업 지원 신청서의 상세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원 신청 결과 조회 메뉴입니다. 지원 신청 결과 조회 메뉴에서는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으로 전송된 진로 취업 지원 신청서에 대한 처리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조회된 목록에서 각 신청건의 처리 결과와 처리 일자, 담당자명과 담당자 연락처 등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조회된 목록의 신청 순번 클릭 시 진로 취업 지원 신청 결과 상세 조회 작업이 조회됩니다. 진로 취업 지원 신청 결과 상세 조회 작업의 기본 정보, 신청 정보, 이력 정보, 수행 능력 탭에서 신청서 작성 시 작성한 내용을 상세 조회할 수 있으며 처리 결과 탭에서 해당 신청건의 처리 결과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 처리 결과 정보 항목에서 처리 기간, 담당자명, 담당자 연락처, 공단 담당자의 의견 등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희망 지원 진행 상태 정보에서는 희망 지원별 진행 상태 등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의 취업 정보가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등록되어 있다면 하단의 취업 정보 목록에서 조회됩니다. 이상으로 나이스 시스템에서 신규 구축된 장애 학생 진로 취업 지원 서비스의 시스템 사용법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 학교로 찾아가는 맞춤형 직업 탐색 프로그램 총괄 수행 기관인 한국장애인 직업재활시설협회 이시연입니다. 직업재활 전문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장애 학생 진로체험처의 질적, 양적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새롭게 진행하고 있는 학교로 찾아가는 맞춤형 직업 탐색 프로그램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애 학생 진로 직업교육 활성화 방안의 과제 중 하나인 학생 맞춤형 진로체험 기회 확대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학교로 찾아가는 맞춤형 직업 탐색 프로그램은 장애 학생의 특기와 적성, 직업적 흥미, 진로 성향 등을 파악하고 중학교 과정부터 체계적인 진로 설계를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직업재활 시설 인프라를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체험이나 활동 중심의 다양한 직업 탐색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상대적으로 진로 체험 활동 기회가 부족했던 지역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 중 하나입니다. 장애 학생 맞춤형 직업 탐색 프로그램에는 40개 특수학교 중학교 자유학기 학년제 학생 49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당초 지역 내 직업재활 시설을 방문하여 체험 활동을 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외부 활동이 제한되면서 강사가 학교로 찾아가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진로 체험 꾸러미를 학교로 보내주는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프로그램은 오리엔테이션, 진로 탐색 및 체험, 선배 직장인 멘토링 등 총 5차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카트리지, 가구, 화분, 제과제빵 등 총 19개의 체험 프로그램 중 각 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특성, 학교 수요 등에 따라서 3개에서 4개 정도의 품목을 선택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사가 학교로 찾아가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 실제 직업재활 시설을 방문하여 진로 체험을 하는 것에 비해 현장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직업재활 시설 실제 현장을 담은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영상은 체험형과 탐색형으로 이루어지는데 체험형은 학교에서 직업 체험이 가능한 품목으로 실제 찾아가는 프로그램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탐색형은 학교에서 직업 체험은 불가능하지만 장애 학생이 취업 가능한 업종들로 학생들이 다양한 직업을 알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영상은 제품 소개, 작업 준비, 직무, 작업 공정, 선배 직장인 멘토링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진로 체험 꾸러미는 원격 수업이나 외부 강사의 학교 출입이 제한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총 19가지 체험 프로그램 중 배송이 가능한 7개의 품목을 선정하여 꾸러미로 제작하였습니다. 각 꾸러미에는 구성품의 소개와 작업 공정을 상세하게 설명한 영상 자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각 구성품과 작업 공정을 자세하게 설명한 영상을 포함하여 학생들이 학교나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맞춤형 직업 탐색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다양한 직업 체험과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직업과 연계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장애학생 교과 연계 전환 역량 향상 프로그램의 개발진과 이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환 역량 향상 프로그램 개발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특수교육은 학생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특히 학교를 졸업한 후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일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들도 학생이 지역사회에서 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준비하는 특수교육을 기대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하루하루 수업하는 교육 과정이 졸업 이후 성공적인 자립 및 직업생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편성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전환 능력 검사를 활용하여 학생의 현재 수준을 파악하고 교육 과정을 연계함으로써 전환 역량이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전환 역량 향상 프로그램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 학생용 워크북과 교사용 지도서가 개발되었다고 들었는데요. 이 학생용 워크북과 교사용 지도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네, 학생용 워크북은 전환력 검사의 영역, 하위 영역, 제재 순서로 되어 있으며 기본 교육과정, 선택 중심 교육과정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년군 및 학교 수준별 교육 성과, 개별화 교육 계획 간의 종적 연계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교사용 지도서는 총론과 강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총론에서는 전환력 검사의 결과와 2015 교육과정, 개별화 교육 계획서 등과의 연계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강론에서는 워크북에 제시된 프로그램의 목표, 교과 연계, 교사 학습 활동, 평가 척도, 지도상의 유의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체계에 대해서 소개해 주세요. 전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체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환 능력 검사 결과에 따라 연계할 수 있도록 개발된 교사용 지도서, 학생용 워크북을 활용하여 전환 능력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겠습니다. 검사 실시 지침서를 숙지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겠고요. 숙지해서 검사를 어떻게 실시하는지 방법을 확실하게 익히신 후에 그 다음에는 전환 능력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검사를 실시한 후에는 그 결과가 제시되는데 결과 보고서가 제시되고 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개별화 교육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개별화 교육이 수립되면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학생용 워크북과 교사용 지도서를 활용하여 전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겠습니다. 네, 전환 능력 검사의 교육과정 연계 방안에 대해서 소개해 주세요. 전환 능력 검사의 교육과정 연계 방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환 능력 검사 결과와 교육과정 연계를 위한 7단계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과정은 전환 능력 검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중등 이후 삶의 목표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현재 수행 수준을 파악하기입니다. 네 번째는 개별화 교육 목표를 수립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교수학습 계획 및 수행하기입니다. 여섯 번째는 교수학습 수행 결과를 평가하기입니다. 일곱 번째는 완료하기로 이렇게 7단계 과정이
전환능력 검사의 교육과정 연계 방안이 되겠습니다. 네, 전환 역량 향상 프로그램과 함께 전환 능력 검사가 개발되었다고 들었는데요. 이 전환 능력 검사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죠. 네, 전환 능력 검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환 능력 검사는 자립, 직업, 계속교육, 공통, 총 4개 영역에 11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영역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립 영역은 자기관리, 가정생활, 건강, 돈관리, 지역사회생활, 여가생활에 4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직업 영역은 직업준비, 직업기능, 직업생활에 3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계속교육은 기초교육, 평생교육, 대학교육에 1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통 영역은 의사소통, 대인관계, 자기결정에 2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전환 능력 검사의 실시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환 능력 검사의 실시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환 능력 검사는 표준화된 검사 도구이기 때문에 지침서를 잘 숙지하시고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전환 능력 검사는 각 문항별로 수행 예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치하기라고 한다면 양치하기에 해당하는 수행 예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검사를 실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문항별로 지원 기간, 지원 강도, 수행 비율과 지원 내용에 따른 내용을 바탕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문항별로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점 독립수행부터 4점 전반적 지원까지 해당되는 내용에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전환 역량 향상 프로그램 개발의 연구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구 방법은 구체적으로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문헌 연구를 실시하였습니다. 국내외 전환 역량 관련된 문헌과 프로그램을 분석을 하였고요. 두 번째는 전문가 집단을 통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조사 연구는 2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200명의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고요. 1000명의 본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연구진은 끊임없이 협의회를 거쳤습니다. 한 달에 한 3번에서 4번 정도 주기적인 만남을 통하여 전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였고요. 저희가 2차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여 전환 능력 검사와 프로그램에 관한 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로써 저희가 장애학생 교과 연계의 전환 역량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전환 역량 향상 프로그램 개발의 연구 내용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환 능력 검사와 학생용 워크북과 지도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환 능력 검사는요, 자립, 직업, 계속교육, 공통의 4가지 영역과 15개의 하위 영역, 11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생용 워크북과 지도서는 2015 기본 교육과정 및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과 교과형 도서 등을 통해 전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1차 년도에는 고등학생의 전환 능력 검사와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개발하였고요. 연차적으로 중학교 및 초등학교 교육과정이 연계되어 수준별로 정적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립특수교육원 이영식 연구사입니다. 장애 학생에게 현장 실습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나 기술을 현장에서 적용해보고 다양한 인간관계도 경험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이러한 현장 실습을 안전하게 수행하고 기대했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업재해나 노동인권 침해에 장애 학생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학교에서 필요한 준비를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립특수교육원은 장애 학생이 산업안전보건이나 노동인권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교육 자료를 개발했습니다. 지금부터 중부대학교 박영근 교수님께서 교육 자료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부대학교 박영근 교수입니다. 장애학생 산업안전보건 및 노동인권 교육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교육 자료가 나오기까지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학생이 학교를 졸업한 이후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학년기에 적절한 직업 인식과 직업 탐색, 직업 체험의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방안 중 하나가 현장 실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일반 교육과 같이 특수교육 분야에서도 장애학생의 안전한 현장 실습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2018년부터 학습 중심의 현장 실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 실습을 통해 장애학생은 다양한 직무를 익히고 인간관계도 경험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흔히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장 실습은 노동인권 침해나 산업재해 등의 문제가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으며 또 장애학생은 이러한 위험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여 위험한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여러 위험 가능성 있는 현장 실습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나 노동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장애학생이 이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장 실습에 참여하는 장애학생은 현장 실습을 실시하기 전에 사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러한 사전교육이 학교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워크북과 지도서 등을 개발하였습니다. 이제 교육자료의 개발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교육자료는 체계적인 연구 과정을 통해 개발되었습니다. 먼저 산업안전보건과 노동인권과 관련된 문헌을 분석하였고 전국의 중등특수교사와 전문직을 대상으로 초점 집단 면담과 설문조사를 통해 교육 내용을 선정하였습니다. 또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진 협의회를 거쳐 교육자료를 집필하였고 집필한 교육자료는 현장 교사와 공인노무사의 현장 적합성 검토를 거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발달장애인이 직접 교육자료를 감수하여 쉬운 글, 쉬운 그림으로 제작하였고 현장에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선생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교육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자료는 크게 학생용 워크북, 교사용 지도서, 파워포인트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개발되었습니다. 교육자료의 성격을 말씀드리면 수업과 연결하여 산업안전보건과 노동인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성취 기준과 연계하여 개발하였습니다. 또 장애 학생에게 어렵지 않도록 쉬운 설명과 그림 등을 넣었고 방대한 내용을 넣는 대신 산업안전보건과 노동인권 교육의 핵심 내용을 교육 내용으로 선정하여 내용을 적정화하였습니다. 또한 강의식 수업을 지향하고 학생 참여형 활동으로 수업을 디자인하여 장애 학생의 흥미를 이끄는 한편 지식과 기술 태도가 실생활에 일반화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 자료의 성격에 맞게 학생용 워크북, 교사용 지도서, 파워포인트를 제공하여 교수자와 학습자의 편의성을 증진하는 한편 교육 자료가 사장되지 않고 실제 수업에 활용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교육 자료는 산업안전보건교육 17차시, 노동인권교육 17차시, 총 34차시로 구성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의 목표는 학생이 안전하게 현장 실습이나 일을 할 수 있도록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전한 작업 방법에 관한 지식, 기능을 습득하며 안전한 작업 태도를 함양하는 데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안전일터, 안심일터, 산업안전으로 지켜지는 현장 실습, 안전에서 신명나는 일터 이렇게 세 개의 대단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노동인권 교육의 목표는 노동인권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태도와 감수성을 키우고 노동인권 침해를 예방하며 민주시민의 자질을 키우는 데 있습니다. 노동인권 교육은 노동을 만나다 근로보호와 근로계약, 부당대우 당당한 대처 이렇게 세 개의 대단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워크북 중 일부입니다. 먼저 안전일터, 안심일터가 산업안전보건 파트의 첫 번째 대단원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과 노동인권교육 모두 세 개의 대단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산업안전 바로 알기가 단원이고 바로 옆에 나와 있는 것이 차시입니다. 산업안전보건과 노동인권교육은 모두 17차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원과 차시에 대해 설명하는 장을 넘기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이 나옵니다. 각 차시별로
3-4개의 활동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산업안전보건의 활동 일부입니다.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인터넷에서 조사하는 활동도 있고, 이 장에는 직접 주어진 단어를 이용하여 글짓기를 하는 활동도 있습니다. 학생에게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은 아래처럼 기대되는 행동을 직접 보여주는 예시도 함께 담았습니다. 노동인권 교육도 산업안전보건과 마찬가지로 차시별 3-4개의 활동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인터넷 사전에서 노동과 관련된 개념을 스스로 찾는 활동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독서와 연계된 활동, 그리고 편지를 쓰는 활동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인권과 관련된 지식뿐만 아니라 인권 친화적인 태도도 함양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보드게임, 역할극, 그림 그리기, 토론 등 학생 참여형 활동을 풍부하게 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도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도서의 총론에는 교육자료의 개발 방향과 목표와 내용, 교사학습 및 평가 방법 등을 담았습니다. 총론을 읽지 않고 교육자료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총론을 잘 읽으면 교육자료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으니 수업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론 뒤에는 산업안전보건과 노동인권의 강론이 나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산업안전보건의 첫 단원인 산업안전 바로 알기입니다. 각 단원 가장 앞에 있는 단원의 개관을 통해 단원 설정의 이유, 단원의 구성 내용, 단원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원의 개관을 넘기면 학습활동 지도 방법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교수학습 과정에 대한 안내, 워크북 활동의 정답, 활동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등이 가독성 있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학습활동의 지도 방법을 참고하면 수업을 능숙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교수학습 과정은 정해진 게 아니므로 학교 실정에 맞게 활동 순서를 바꾸거나 생략 또는 첨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도서에는 선생님들을 위해 보충 심화 자료도 담아 놓았습니다. 여기에는 지도하는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 설명, 참고할 수 있는 자료, 동영상 도움 자료 등이 담겨 있습니다. 수업을 하다가 모호한 것이 있거나 수업을 더 발전시키고 싶으면 꼭 심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교육 자료에는 선생님들이 생각하기에 너무 많은 내용을 담고 있거나 선생님들이 맡고 있는 학생에게 맞지 않는 내용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내용을 장애 학생이 알 수 있도록 가르칠 수도 있지만 장애의 정도와 필요에 따라서 교육 내용을 선택하거나 재구성해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법과 제도 등의 변화로 산업안전보건과 노동인권 관련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그 경우에는 워크북의 활동과 내용을 수정하여 교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선생님들께서 파워포인트를 만드는 수고를 하지 않도록 저희가 파워포인트를 제공하고 있으니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교육 자료는 현장 실습 전 사전교육에 활용할 수 있고 기본교육과정의 진로와 직업, 선택중심 교육과정 전문교과인 직업 현장 실습, 직업 준비, 안전한 직업생활 등의 지도에 활용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이 자료가 장애 학생의 인권과 안전의식을 생활화하고 자기보호 역량을 함양하는 데 널리 활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의 수업 준비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장애학생 진로직업 교육용 콘텐츠 개발, 직업 현장 실습, 그것이 알고 싶다. 진행을 맡은 국립특수교육원 진로직업교육팀 김성수 교육연구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대화 나눌 선생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계신 소성현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광주광역시 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 소성현입니다. 장애학생 진로직업 교육용 콘텐츠 개발, 직업 현장 실습이 주제입니다.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공감하시겠지만 얼마 전 특수교육 대상자 현장 실습 개선 방안이 발표되었고요. 또 장애학생 진로직업 교육 활성화 방안도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학습 자료는 다소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현장 실습 관련 수업 자료는 다소 부족했었죠. 그래서 직업 현장 실습 교과에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가 개발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조금 특이한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VR이 도입되었다면서요?
네, 이번 진로 직업 교육용 콘텐츠는 VR 콘텐츠가 5차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장 실습 교과의 특성상 실제로 현장 실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지역 특성이나 장애 특성 때문에 현장 실습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요. 또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현장 실습이 더욱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VR 360도 콘텐츠를 우리 장애 학생들이 취업을 자주 하는 카페, 도서관, 병원, 제조업 이런 직무를 저희가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그 지역에 따라서 현장 실습처가 좀 다르지 않나요? 맞습니다. 지역 특성이나 학교 특성, 또 장애 영역에 따라서 취업처가 다양한데요. 모든 특성을 다 반영할 수는 없어서 대표적인 직무나 또 학교 단위에서 현장 실습이나 체험을 하기 어려운 직무를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콘텐츠가 정말 궁금해집니다. 혹시 콘텐츠 구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장애 학생 진로 직업 교육용 콘텐츠 직업 현장 실습은 고등부 선택 교육 과정 현장 실습 교과서를 바탕으로 개발을 하였고요. 주 대상은 지적 장애 학생들입니다. 우선 국립특수교육원 누리집에 접속합니다. 화면 중간에 에듀에이블로 접속하시고요. 상단에 진로 고등 항목에 접속합니다. 중간 진로 직업 교육용 콘텐츠 항목에 보시면 직업 현장 실습 항목이 있습니다. 콘텐츠 구성은 현장 실습의 이해, 실습생의 자세, 현장 실습 준비, 현장 실습 수행, 현장 실습 평가, 현장 실습 VR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장 실습의 이해 부분을 맛보기로 보겠습니다. 각 항목별로 세부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업교육 중심 현장 실습을 보겠습니다. 알아보기 부분은 이런 실사나 포토툰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생활 장면에서 생각하는 고민을 최대한 반영하여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학습 목표 부분에서는 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를 제시하여 학생들이 차시에서 학습할 내용과 목표를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본학습이 진행됩니다. 학습한 내용을 점검하는 것으로 한 차시의 콘텐츠가 마무리됩니다.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콘텐츠 형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큰 어려움 없이 사용 가능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와, 정말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컨텐츠의 방식을 따르고 있네요. 그런데 VR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죠? 좀 생소해서요. 예, 접속 방법은 같고요. 콘텐츠 중 VR이 필요한 차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VR 콘텐츠만 활용하실 선생님들을 위해서 메인 화면에도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화관 VR 현장 실습을 맛보기로 보겠습니다. VR 구동 화면입니다. 설명처럼 미션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이 현장에서 하는 일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화관입니다. VR 콘텐츠 내내 마우스 드래그를 통해서 360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화살표를 누르면 해당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기존의 360도 VR에 저희가 학습 요소를 넣어서 단순히 그 공간을 체험하는 것을 넘어가지고 학습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내에 따라서 학습을 진행하면 되고요. 화살표가 보이죠? 누르면 팝업을 통해서 학습 내용이 나타납니다. 야, 신기합니다 이거. 우와. 그 후로도 안내에 따라 학습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상당히 쉽게 구성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학생들이 활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와, 지금 여기 보니까 매점 내부도 있는데요. 매점 내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영화관 방문만으로는 사실 알 수가 없는 곳인데 이런 것들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VR 콘텐츠를 제작하였습니다. 직원 식당이라던가 탈의실처럼 일반적인 방문만으로는 볼 수 없는 곳들을 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네, 그러면 VR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다양한 장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냥 이렇게 태블릿에서 볼 수가 있네요. 네, 일반적인 PC와 모바일 환경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VR 장비들이 보급된 학교들도 있지만 아직은 VR 사용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은 곳이 많다는 생각에 별도의 장비가 필요 없는 VR 콘텐츠를 제작하였습니다. 네, VR 구동 환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말 지역이나 학교별로 상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 상당히 적절해 보입니다. 잠깐이지만 콘텐츠를 보니까 이게 점점 기대가 되는데요.
현장에서는 어떻게 활용하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고등학교 선택교과 중에 직업 현장 실습 수업에서 활용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염두하였습니다. 그러나 내용이 현장 실습 전반을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현장 실습을 앞둔 전공과 학생들이나 현장 실습에 대해 학습하고자 하는 다양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VR 콘텐츠의 경우도 수업에서 활용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다양한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장 실습을 나가 있는 학생들도 좀 보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가정에서 현장 실습을 준비할 때나 혹은 현장 실습처에서도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그 현장 실습에 나가 있는 학생들이 현장 실습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상기할 수도 있고요. 또 현장 실습터나 가정에서도 현장 실습에 대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면서 또 현장 실습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은 생각들이 모여 장애학생 진로직업 교육용 콘텐츠가 개발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장애학생 진로직업 교육에 지금은 선생님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2020년 장애학생 진로직업 교육용 콘텐츠 개발 직업 현장 실습을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인사드릴까요? 네. 지금까지 김성수, 소성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장애인개발원 직업재활팀 팀장 정혜진입니다. 오늘 저는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학생 일자리 사업에 대해 안내하려고 합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는 장애학생 현장중심 맞춤형 일자리와 특수교육, 복지 연계형 일자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장애학생 현장중심 맞춤형 일자리 사업 소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학생 현장 중심형 맞춤형 일자리는 교육부, 시도교육청, 한국장애인개발원, 지역사회 장애인 복지관이 협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은 특수학교,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고3 학생과 전공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목적은 기존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복지관 등에서 직업 적응을 실시하던 것을 지역사회 내에 있는 카페, 마트, 병원 등의 사업체에서 현장 훈련을 실시하는 것으로 진행이 됩니다. 사업체 현장에서 현장 훈련을 통해서 장애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고 취업 유지율을 제고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추진 방향은 장애 학생 3명당 1명의 훈련 지원인이 한 조로 사업체에서 훈련이 진행됩니다. 하루 3시간 주 5일 훈련이 진행되고요. 본 사업의 훈련 기간은 2개월에서 3개월간 추진됩니다. 장애 학생의 직업 능력과 사업체의 수요를 파악해서 사업이 진행됩니다. 다음은 서비스 과정입니다. 장애 학생에 대한 직업 상담과 평가 그리고 사례 회의를 진행해서 직업 재활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평소 직업 재활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직업 적응 훈련을 실시한 후에 다시 취업 알선, 취업의 과정을 거치는 것에 비해 현장 중심 직업 훈련은 직업 재활 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체 현장에서 바로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사업체 현장에서 다양한 직무 훈련을 실시하고 취업으로 연계되어 취업 후 적응 지원까지 진행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학생들이 훈련에 참여하고 취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19년 참여한 학생들의 34%가 취업으로 연계되었고 다른 장애 학생들의 경우에는 훈련을 진행했던 장애인 복지관 서비스에 계속 연계되어 사례 관리를 받고 서비스 제공, 정보 제공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 사업의 성과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업 기간이 올해 2020년 원래 7월부터 훈련을 시작해서 2회기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었는데요. 올해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사업이 연기되고 지금 9월부터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9월 사업 시작이긴 하지만 실제적인 학생들의 훈련은 9월 말에서 10월부터 시작하게 되어 지금 한창 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실적을 말씀드릴 때 최종 실적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10월 말 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염려했던 것과는 달리 지금 13개 교육청 30개 수행기관에서 장애 학생들이 현장에서 열심히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훈련생들이 250명이 훈련에 참여하고 있고요. 훈련을 한 지 지금 채 1개월 정도
됐는데 벌써 2명의 학생이 취업으로 연계되었습니다. 전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2019년도에는 403명의 학생이 참여해서 137명의 취업자가 발생이 됐고요. 34%의 취업률이 나왔습니다. 올해도 유사한 실적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지금 열심히 현장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양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질적인 부분에 대한 성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양적인 부분보다는 본사업에 있어서 질적인 부분의 성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장애 학생들이 이제 이 훈련에 참여함으로써 그전에는 직업에 대해서 크게 욕구가 없거나 그냥 참여하게 되었다고 하면 훈련을 통해서 취업에 대한 생각을 더 깊게 하고 자기에게 맞는 직무가 뭔지도 생각하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2018년도 본사업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 참여한 학생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크게 취업에 대한 의지나 욕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훈련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직무 훈련을 실시하고 또 다른 친구들이 취업을 해서 근무하는 걸 보면서 훈련 후에 오히려 본인이 취업하고 싶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선생님들을 통해서 취업이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졸업을 앞두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졸업 후의 생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학교를 다니는 동안은 선생님들이나 학교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받고 또 궁금한 사항들이나 물어볼 게 있으면 의지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졸업을 앞두고 그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본사업은 지역사회 내에 있는 장애인 복지관을 통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상담을 하고 평가를 하고 진행이 되는 부분이라 취업으로 연계되었을 때는 계속적으로 취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취업 후 적응 지원이 계속 이루어지고요. 취업으로 연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장애인 복지관 내에서 사례관리 대상자로 포함이 되고 복지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프로그램 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고 사업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전년도에 훈련에 참여하셨던 학생들도 취업으로 연계되거나 아니면 취업으로 연계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서비스 제공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취업자들의 인터뷰 동영상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2020년 훈련은 지금 열심히 지속되고 있어서 현재 취업자들은 2019년도에 훈련에 참여하고 취업한 학생들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자,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 꿈은 계속 바리스타를 하면서 자기가 판매한 만큼 월급을 받고 싶은 것입니다. 앞으로의 꿈은 항상 즐겁게 일하는 게 좋고요. 많은 일들을 하고 싶어요. 앞으로 꿈이 있다면 여기서 좀 더 일을 하면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하나 더 따볼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도 하고 싶지만 지금 맡겨주신 일을 먼저 열심히 하고 일이 있으면 그때 계속 일하고 싶고 다른 선생님들처럼 일을 잘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취업자들의 인터뷰 내용 잘 보셨나요? 저희 취업자들은 취업을 해서도 또 새로운 꿈을 그리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꿈을 취업 후 적응 지원을 해주시는 선생님들께서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2021년 사업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2020년도 7월에 시작하려고 했던 부분을 9월에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내년에는 꼭 2021년 7월에 사업을 시작해서 2회기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사업에 참여하는 지역교육청도 더 확대가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서울과 제주를 제외한 15개 지역교육청에서 본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진 방향은 2020년도 추진 방향과 동일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저희 개발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두 번째 장애학생 일자리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특수교육 복지 연계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특수교육 복지 연계형 일자리는 재정지원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대한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은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사회참여 기회와 소득 보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일자리 사업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일반형 일자리, 복지 일자리, 특화형 일자리로 나뉘어집니다. 일반형 일자리는 전일제 일자리와 시간제 일자리, 복지 일자리는 참여형 일자리와 특수교육 복지 연계형 일자리, 그리고 특화형 일자리는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과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로 나눠집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일자리는 특수교육 복지 연계형 일자리로 장애 학생들이 사업에 참여하는 일자리입니다. 특수교육 복지 연계형 일자리는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단위로 진행되게 됩니다. 근무 시간은 주 14시간, 월 56시간의 근무 형태로 진행이 되고 근무를 한 것에 대한 임금으로 월 48만 1,040원이 지급됩니다. 이건 최저임금 기준에 맞춰서 지급이 되는 부분이라 2021년도에는 최저임금 상향에 따라 변동이 되게 됩니다. 참여 대상은 앞서 말씀드린 현장중심 맞춤형 일자리와 동일합니다. 고3 학생들과 전공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원래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특수교육 복지 연계형 일자리에 한해서 고3 학생들과 전공과 재학생, 그래서 특수교육 대상자도 포함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 사업에 참여했을 때 참여하게 되는 직무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요. 사무보조, 도서관 사서보조, 우편물 분류, 마트 보조 등 다양한 직무에서 훈련이 진행되게 됩니다. 다음은 특수교육 복지 연계형 사업에 대한 성과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수교육 복지 연계형도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이라 현재 2020년도 전체 사업에 대한 실적을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것도 10월 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65개 수행기관에서 865명의 학생들이 참여해서 지금 열심히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사업 방향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배정 인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2020년도와 유사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장애학생 일자리 사업에 대한 소개를 해드렸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더 장애 학생들이 더 많은 일자리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여러분.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혜승 부장입니다. 올 한 해 많이 힘드셨죠? 저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려운 시기 함께 이겨내고 있으니 더 용기 내시고 힘내서 이제 2021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올 한 해 장애학생 취업지원 사업 어떠했는지 이제 한번 개괄적으로 정리해보고 그리고 내년도에 여러분들의 제자들은 어떤 일자리를 갖게 될까요? 한번 그려보는 시간 되겠습니다. 우선 공단은 어떤 기관인지 이미 아시지만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해서 자립하고 또 사업주가 또 고용환경을 잘 만들어서 또 이제 일자리를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장애학생 취업지원 사업은 저희 전체적인 장애인 취업지원 서비스 안에 속해져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아시다시피 보통 구직상담과 직업력 평가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취업에 이르게 되는 전체적인 과정들을 공단에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어떤 취업이 바로의 목적이 아닌 고등학교에 편입된 1, 2, 3학년 그리고 전공과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장애학생 취업지원 사업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미리 조금 어떤 직업에 대한 감각이라든지 진로 설계를 도와드리는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한 개인의 이제 직업이라는 것은 사업주나 또 국가나 지자체에서 보면은 고용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또 어떻게 어우러져 가는지는 저희가 함께 만들어 온 과정들이 있으니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장애학생 취업지원 사업은 2013년에 워크투게더라는 사업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공단에게는 잠재적 구직자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애 학생들 또 특히나 발달 장애를 가진 학생들인 경우에는 보다 이른 시기에 직업적인 감각이나 흥미, 강점들을 활용해서 직업에 대한 어떤 소양들을 쌓아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성공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저희는 진로 설계 컨설팅, 그다음에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라든지 일배움 프로그램 등의 일련의 서비스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일선에서는 이제 지사나 지역본부 그리고 현장에서의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추천해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을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올해는 연간 5,000명을 목표로 하긴 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좀 비대면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조금 한정적으로는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무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보호자들이 참여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과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도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공단 유튜브 채널을 보시면 조금은 언제든지 보실 수 있는 영상들이 마련되어 있으니 가정에서도 또 아니면 학교에서도 이를 통해서 수업을 좀 열심히 재미나게 진행하실 수 있는 어떤 콘텐츠들이 마련되는 계기가 아니었나 하기도 합니다. 관심 가져주시면 조금 더 분발해서 내년엔 조금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아시다시피 발달장애 훈련센터라는 곳이 올해까지 한 13개 곳이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로 전체 시도교육청과 협약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19개 발달장애 훈련센터가 전국에서 운영이 될 예정이고요. 지금까지는 전국적인 인프라를 마련했다 하면 앞으로는 이제 내실화를 기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니까 교육청과 또 선생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더 신나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열심히 의견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달장애 훈련센터 영상은 편집된 내용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조금 더 예전에 경험하셨던 내용들 또 앞으로 어떤 분야에 참여하시게 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하이라이트인데요. 저희 올해 발달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어떤 직무에 도전했는지 3가지 정도 핵심적인 내용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최근에 이제 휠마스터 그리고 클린마스터라는 직무가 기억이 나세요? 작년에는 이제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했던 클린마스터가 있었고요. 재작년인가는 병원과 요양원에서 활동했던 휠마스터 직무가 마련이 됐던 것들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올해는 저희가 제주도 교육청과 손잡고 마련한 우리 학교 클린마스터라는 직무가 만들어져서 어떤 기존의 어떤 방역 직무가 공공기관까지 업그레이드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용 소개해 드릴게요. 아시다시피 클린마스터는 발달장애인의 어떤 조금 강점을 활용한 직무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이나 집기들, 교보제 같은 것들을 세척하고 소독하고 방역하고 탈취까지 하는 일련의 과정들로 이루어진 작업들이죠. 이 내용이 왜 학교였을까라고 하면 학교는 방역이라는 게 소독과 방역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고 또 필요한 곳입니다. 그리고 교육 서비스를 하는 또 다중시설을 이용하는 곳들은 더러는 장애인 고용률이 매우 낮기도 하거든요. 이런 교육원들을 잘 활용을 했고요. 또 발달장애인 분들에게 심플한 직무로 그다음에 굉장히 루틴하고 안정적인 그런 환경으로 직무를 이행할 수 있는 것들의 장점을 잘 활용했던 게 핵심적인 성공 요인이다라고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고요. 결과물들은 제주도 자치교육청의 이제 직무 매뉴얼을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누구라도 어떤 환경이라도 가장 심플한 어떤 일련의 업무들을 숙지할 수 있고 또 숙련 상황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의미들을 확산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습니다. 정말 소독은 어디에나 필요하고요. 누군가는 꼭 해야 하는 필요한 일입니다. 이 같은 쉬운 직무 또 확산 가능성이 아주 큰 업무에 조금 더 많은 도전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런 것들이 지역에서의 어떤 사회적 가치를 함께 챙겨가는 우리의 일자리 같은 노력이 아닐까요? 좋은 일자리의 시작은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어서 원예교육 보조교사에 대한 말씀 드릴게요. 1인 가구도 늘고 또 독거노인분들도 늘고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현대인들에게 어떤 반려식물이라는 존재들이 좀 많이 부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같은 경우는 독거노인분들에게 반려식물 보급 사업도 시작을 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원예 교육 활동을 활성화하는 방안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예 키트라는 교보제가 마련이 되었는데요. 교보제를 제작하는 것, 또 그 교보제를 활용해서 교육하는 것, 교육하는 보조교사로 또 이 수업이 다 끝난 후에 정리정돈하는 업무를 일련의 업무들을 나열을 해봤습니다. 어떠세요? 원예교육 보조교사. 이제 이런 내용들은 참고를 하시면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활동할 수 있는지 그려지실 겁니다. 이런 강점들을 아마 현장에 적용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우리 제자들의 학교 내 일자리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는 뭐 원예 업체라든지 다양한 지역사회 내에 작은 일자리, 의미 있는 일자리로 확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발 과정들은 우리 애 그리는 일 업체의 발달장애인 분들이 6개월 동안 현장 훈련에서 직무를 중심으로 훈련을 했고 숙련 단계까지 끌어올리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 같은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들은 기존에 이제 발달장애인의 어떤 일자리들이 자리 잡는 데 있어서 별로 다르진 않습니다. 다음은 이커머스 쇼핑 파트너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들이 너무나 저희 일상에 익숙해졌죠. 그래서 물류 유통 분야에 있어서도 엄청난 증가폭이 있었습니다. 배송원들의 어려움들 이미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쿠팡 같은 업체에서는 지난해만도 5,000명 정도가 근로자가 늘었다고 합니다. 올해는 더 많이 늘었겠죠. 그래서 다양한 방면의 어떤 직무들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AI로 물류의 어떤 고도화를 이루는 프로그래머가 필요한 한편 또 지역의 특산물들을 잘 캐스팅하는 그 브랜드 매니저까지도 고민하고 있고 역시 다 배송원들도 늘려야 되는데요. 이커머스 쇼핑 파트너들은 이러한 물류 상황에서 정말 다양한 분야의 이제 그 스태프로 활용할 수 있는 활동하는 그런 분야들을 다 통칭하는 직무입니다. 올해만 봐도 보시다시피 한 8개 직무 분야에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분들 또 다양한 연령의 분들이 이제 일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현장에서 때로는 재택으로 이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데요. 예를 들어 보자면 전반적으로 이제 배송원들의 피곤한 그 내용들을 조금 보완하고자 배송원의 집 앞에서 물류 현장까지 도어투도어 서비스라는 장년 장애인 파일럿들이 있었습니다. 또 고객이 주문한 물건들이 배송이 제대로 잘 됐는지 실제 배송장 사이에 어떤 사진들을 매칭하고 고객들에게 서비스하는 고객 서비스 배송 요원 모니터링들이 있었고요. 또 이러한 배송원들 또 초기에 입사하시는 분들을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돕는 배송원 멘토라던가 채용 코디네이터들도 여성장애인분들이 또 중증장애인분들이 일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제 어떤 물품이 가품이라던가 또 불량 상품이라던가 불법적인 유통이 있는지를 모니터링하는 것 그리고 온라인 샵을 관리하는 분들도 장애인으로 많은 부분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또 발달장애인이 옆에서 일하고 있는 내용들을 모니터링하고 지원을 해주시는 잡 매니저와 함께 그 물류센터에 굉장히 많이 비치되어 있는 복합 무인 자판기들이 있거든요. 이 자판기들을 관리하고 또 물품을 충전하는 일을 발달장애인들이 많이 지역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그 무인 복합 자판기 관리원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되게 간단해 보이시죠? 그 자판기 앞에 서시고 내가 관리하는 기계인지 확인을 하고 자판기 문을 열고 그다음에 각종 상품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유통 상품이 지난 것들은 빼고 또 부족한 물품들은 채워 넣습니다. 물론 청결한 기계 관리는 필수겠고요. 이런 자판기들을 하루 종일 돌아가면서 관리를 하게 되고요. 아마 상상하시다시피 이 내용들은 몇 년 전에 있었던 편의점 스태프와 많이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편의점도 증가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아마 무인 상품, 무인 점포들도 증가할 것이고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곳곳에서 자판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확산 가능성도 크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앞으로의 이제 어떤 사회가 펼쳐질지는 모르겠지만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일상을 유지하고 직업을 계속 좋아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또 능숙하게 해낼 수 있는 일자리에 발달장애인이 올해도 여전히 많이 도전해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제자 어떠세요? 이 같은 업무에 좀 도전을 해보시고 저희 공단과 함께 좋은 일자리를 가꿔 나가는데 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강혜승이었습니다. 워크숍은 잘 들으셨나요? 지금까지 장애학생 취업지원 연계 시스템, 고등학교 전환역량 향상 프로그램, 산업안전보건 및 노동인권 교육자료, 직업현장 실습 콘텐츠, 유관기관의 일자리 및 취업지원 사업 등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들이 장애학생 진로직업 교육을 위해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특수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교직원분들과 학부모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립특수교육원은 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지원 성과 발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